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다음 주 중국을 찾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슨황 CEO는 오는 16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중국 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에 참석해 중국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할 것임을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비디아가 오는 9월 중국 시장 전용 AI 칩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칩은 기존 블랙웰 RTX 프로 6000 프로세서의 변형 버전인데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와 NVLink 등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자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신제품을 다시 설계한 겁니다. 이미 중국 내 엔비디아 고객들이 해당 칩 샘플을 테스트했고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젠슨황이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 엔비디아의 네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 매출이 17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4월 미국의 H20 수출 통제로 55억 달러 규모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서부 고비 사막을 포함해 전역에 지어질 데이터 센터 30여 곳에 엔비디아의 AI 칩 11만 5천 개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칩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어떻게 확보할지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수출 경로 우회나 밀수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엔비디아 측은 데이터 센터는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밀수가 어렵다며 중국의 첨단 칩 공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선 엔비디아 대체 칩으로 화웨이 어센드 칩이 이제 부상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AI 기업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엔비디아 칩과는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2월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2배나 불어난 건데요. 올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으로 주가 급락을 겪기도 했지만 AI 붐으로 엔비디아 칩 수요가 급증해 5월부터 주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역사를 쓰자 젠슨황 CEO의 경영 능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년 전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 엔비디아가 그래픽 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자사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기반을 마련했다며 젠슨황 CEO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동안 또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칩 수출을 금지하면서 커다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9월 중국 전용 칩 출시로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진입할 경우 엔비디아 실적, 주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같은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미국의 어떤 반대편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입니다. 브릭스는 지난 6일 정상회의 후에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 비판을 쏟아냈고 특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7일 다음 날 브릭스 정상에서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는 모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이미 엄포를 놨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기본관세 10%만 적용한 브라질에 이번에 50% 이제 보복성 관세를
물린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브릭스에 대한 경고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던 인도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며 인도 정부가 외교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6%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는 미국과의 합의가 이제 막바지인 상황인데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32% 상호관세를 통보받았는데 인도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브라질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맞자 브릭스 회원국 전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반기 일본의 기업 인수합병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상반기 일본 기업의 M&A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의 3.6배인 2,148억 달러, 우리 돈 295조 원입니다. 전 세계 M&A 금액에서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는데요. 대기업의 그룹 재편 움직임과 핵심 분야가 아닌 사업부 매각 등의 영향으로 기업 M&A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모태기업인 토요타 자동직기 매수를 추진하고 있고, NTT는 그 상장 자회사죠. NTT 데이터 그룹을 완전 지분을 이제 인수해서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담배 산업 JT는 담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약품 사업을 시오노기 제약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도쿄 증시에서 토요타 자동차와 NTT 주가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